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하루 10분 주식학개론 14번째 시간이자 이동평균선 12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이동평균선 수렴 관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예시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지난 주식학개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었죠? 이동평균선이 수렴 후에는 왜 급등이 자주 나타나는지 그 원리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금 보시는 자료죠. 기억나시죠?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흐름상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가운데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온다.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가운데 그러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 부분은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가운데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상승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레 정배열이 되네요. 결국에는 정배열로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순서는 여기는 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영상 마지막에 이 세 개의 종목 보시면 모두 9월달 최근 종목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이동평균선이 결국에는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가운데 거래량 터지니까 이렇게 상승했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왔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와 같은.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공식은 아니지만 예시를 이렇게 세 개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 상승 또는 중장기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이제부터는 많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까봐 종목명 없이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오늘부터는 영상에서는 설명 후에 마지막에 종목명까지 모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오픈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직접 HTS 스마트폰에서 확인해서 아, 이때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전후 흐름 보면서 한번 다시 복기하고 복습하면 그게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또 몇 분들께서는 그러실 수 있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강의해 주는 곳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 예시를 볼 텐데 눈에 익혀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9월 최근 차트입니다. 우선 왼쪽을 볼게요. 녹색 테두리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역시나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곳에서 어디죠? 여기죠? 여기 별표를 칠게요. 여기, 그쵸?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곳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결국에는 주가가 단기, 이때가 8월이 안 됐으니까 한 달 이상 꾸준히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보면, 급등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저기 차트가 이쁘다 라는 생각이 쉽게 들고, 또 이동평균선이 저렇게 이처럼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첫날에 매수해야 되는데 저런 종목을 어떻게 찾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쵸? 자연스럽게. 그쵸? 근데 오른쪽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차트는 빨간색 테두리 이 차트는 뭐죠? 어떤 차트죠? 바로 왼쪽 차트에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온 여기로 돌아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당일로 돌아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왼쪽 차트 보고서 아 역시 그래 이동평균선 수렴해 있는 상황에서 거래 터지면 사야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당일로 돌아가서 봤을 때 과연 나라면 매수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한 거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면 왼쪽 차트에 첫 번째 상승이 나온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이 수렴 후의 상승이라고 해서 실전에서는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미세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오른쪽 차트 보니까요. 미세하지만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결국에는 미세하지만 주가 5일선, 21선, 61선 미세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오늘의 모습이 단기급등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쵸? 왼쪽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이동평균선 수렴이구나.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 그 당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정확히 그냥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수렴이 아니고 조금은 미세하지만 조금은 정배열이 만들어진 모습에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출발점이 된 거죠. 아시겠죠? 거래량은 이미 터졌고 그쵸? 급등을 원하시면 그러면 이제는 이런 차트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왼쪽 차트 보고선 아 나는 어떻게 저기 바닥에서 상승 출발점일 때 어떻게 사지? 어떤 종목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지? 그러면 오른쪽 차트에서 이날 나라면 살 수 있었을까? 그래 이제는 이런 차트에서 매수해봐야 되겠다. 매수할 수 있어야 되겠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겠죠? 무조건 그날 급등하는 차트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차트 오늘 교육 영상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급등하는 차트 사세요 이러겠죠. 그쵸? 저는 이동평균선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급등하는 차트 골라서 아침에 급등하는 거 잡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이 종목은 일신바이오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봐볼게요. 맨 왼쪽 보시면 역시나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곳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던 주가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가 7월 중순이었고 지금 9월이죠. 아직 뭐 흐름 양호해요. 뭐 상승 하락 등락이 있긴 하지만 아직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봐봐야죠. 근데 딱 봤을 땐 그래 이동평균선 수렴 저기서 잡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일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나라면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상승 초입으로 돌아가서 봐야죠. 가운데 차트를 봐볼게요. 근데 이 종목은 한번 페이크, 속임수를 줬었죠. 실전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세요. 아침에 여기 가운데 차트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요 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래가 터진 거예요. 오늘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어떤 시그널도 없었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10% 상승 출발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지난 4월달 여기 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있나 보다. 근데 샀는데 반등도 없이 장중에 계속 내려서 오후 3시 30분 장 마감할 때까지 큰 반등 없이 그냥 밀어서 그냥 마감시킨 거죠.
그쵸?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는 또 터졌어요. 그러면 뭐죠?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고점에 만약에 지난 3월 말 4월 달에 이때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아침에 내가 물렸던 가격까지 왔을 때 팔걸. 계속 밀리네. 그냥 손절해야겠다. 차트 왜 이래? 막 스트레스 받겠죠?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4월달 고점 돌파하면 이거 급등인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기 4월 고점이 부담되나 보다. 이거 쌍봉 아니야? 돌파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반등도 없이 밀리네. 일단 매도해야겠다. 너무 고점에서 샀네. 오늘만 7% 손실이야. 일단 매도하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날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맨 오른쪽 빨간 테두리 차트 보시면 어떻죠? 웬걸? 바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어제보다도 더 터지면서 종가 고가인 아주 깔끔한, 그러면서 지난 4월 고점을 돌파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더욱이 빨간색 테두리 보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의 시가는 어제 시가보다 더 높게 출발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어제 그렇게 밀고 나서 오늘 아침 9시 시작하는 가격이 어제 시가보다 더 높게 출발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차트의 음봉은 물량을 집어삼키기 위한, 손절매하는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한 흐름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오늘 판명 나는 거죠. 그럼 어제 판 사람들 그쵸? 기분 안 좋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 차트 빨간색 테두리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이 표현을 쓸게요. 미세하지만 역시나 오늘 하루 이처럼 좋은 모습, 급등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평선이 미세하지만 봐보세요. 빨강색, 핑크색, 60일선, 하늘색 선. 이평선이 드디어 정배열을 이제 정배열을 만들면서 이제는 조금씩 각자가 우상향을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실전에서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5일선, 21선, 60일선이 밀접해 있는, 모여져 있는 그런 수렴한 상황에서 가운데 차트처럼 한번 속임수 나오고, 실전에서 이렇게 가운데 차트처럼 급등 전에 하루 이틀 전에 페이크 속임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쵸?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이런 차트를 많이 보시면 좋죠. 만약에 진짜로 제가 속임수 있었던 가운데 차트, 또 오른쪽 테두리, 빨간색 테두리 차트, 이와 같은 구체적 설명을 안 드렸다면 그동안 차트 보실 때 지금 시점에서 많이 급등해 있는 차트만을 놓고 보고 그러니까 그거죠. 녹색 테두리 이 차트를 보고선 여기 이동평균선에 수렴했는데 이때 상승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겠죠. 그쵸? 근데 오늘처럼 상승하는 초입에 돌아와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미세한 부분 찾아내고 나라면 살 수 있었을까? 손절매 했을까? 등등의 고민을 해보는 작업을 매번 해야 돼요. 모든 차트를 볼 때. 그냥 아쉬워만 하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쵸? 또 예시를 봐보겠습니다. 역시나 9월달이 있죠? 역시나 최근 차트예요. 왼쪽 이동평균선이 역시나 이렇게 수렴한 곳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리고 요거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 종목, 속임수를 주고 상승했던 이 종목은 시노펙스였습니다. 시노펙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왼쪽 녹색 테두리 보시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때 8월 초에 이동평균선이 수렴했고 거래가 터졌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또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상승이 나온 첫날로 돌아가서 봐야겠죠, 그쵸? 당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처럼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5일선은 빨강색, 핑크색 21선, 하늘색 61선이에요. 볼게요.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 5일선, 21선, 61선이 일단 모여 있었어요. 수렴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5일선이 머리를 다른 이평선들보다 치켜 세우고 본격적인 정배열로 들어서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이. 그러면서 거래도 터졌고, 실전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수렴했다라는 것이 모든 이평선이 그냥 한 개의 가격, 뭐 18,000원에 5일선, 21선, 61선 다 모여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이평선이, 여기 있는 모든 이평선이 6개 이평선이 다 한 가격에 모여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처럼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3개의 이평선만 수렴되어 있어도 매우 큰 관심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3개의 이평선만 모여있는 상황에서 한번 딱 고개를 쳐들면 그때부터 이제 정배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3개의 이평선만 모여 있어도 돼요. 어쩔 때는 2개의 평선만 모여 있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의 이평선이 수렴하고 모여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면 더 상승 파동이 셀 수 있겠죠. 에너지가 더 많은 이평선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응축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먼저 상승 각도를 세웠어요. 그쵸? 5일선이 머리를 치켜 세웠어요. 왜 그렇죠? 주가의 등락에 가장 민감한 이평선은 뭐죠? 5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었죠. 5일 이동 평균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해석의 시작을 5일 이동 평균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예요. Anyway, 이 종목은 KG 케미칼입니다. 또 영상 또 예시 봐볼게요. 맨 왼쪽을 보시면 역시나 9월달이에요. 지금 이것도 최신 예시 갖고 온 거예요. 최근 시점에서 보면은 역시 이때 또 8월 중순에 이동평균선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당일로 돌아가서 봐야 되겠죠. 과연 이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도 하면서. 그쵸? 그럼 가운데 차트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별거 없었는데 요처럼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갭상승이 나왔다가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밀렸어요. 그러면서 거래는 터졌고, 그 다음 날도 음봉이 나오면서 거의 어제 갭상승 왜 나왔지? 오늘처럼 이틀 연속 캔들상 음봉 나오려면 어제 갭상승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둘 다 음봉이긴 하지만 뭐가 달라요? 거래량이 다르죠. 갭상승이 나온 이날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두 번째 캔들 음봉이 나온 날은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급감한 거래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전날 띄워놓고 팔 사람들, 매도하는 사람들 물량 먹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루 더 캔들상 음봉 나오면서 더 눌러주고,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 나온 조그만한 캔들상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고 오른쪽 테두리, 빨간색 테두리, 그리고 급등을 뽑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녹색 테두리 그냥 내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가운데 이 차트처럼 한번 테스트가 3일 동안 있었다 없었다,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가운데를 봐볼게요. 좀 더 자세히. 급등 전에, 급등 하루 전날에 뭐가 있었죠? 이와 같은 양봉에 조그만한 캔들상 양봉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캔들상 양봉은 어떤 역할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캔들상 이 양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 갭상승한,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상 조그만한 양봉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양봉으로 여러 이동평균선이 조금 더 모아진 모습이 보이세요? 이때 갭상승한 캔들, 음봉, 이때 음봉이 나온 날 이동평균선의 모습보다 이때 캔들상 양봉이 나온 날 이동평균선이 더 모아져 있는 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쵸? 예. 그래서 캔들상 갭상승 나온 조그만한 양봉의 캔들의 모습의 역할은 급등 전에 이동평균선을 더 모아놓은, 이동평균선을 더 수렴시킨 그런 역할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번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몇 개가 수렴한 거예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까지 총 4개의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한 거예요. 4개의 이동평균선. 아까 전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게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가 수렴한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요. 단기에 쉼 없이 상한가, 갭상승,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이동평균선이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가 수렴한 상황에서 또 더욱이 이처럼 가운데 검은색 테두리 이처럼 마지막 또 테스트까지 거치고, 그러니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더라도 급상승, 이거 왼쪽 차트 보고선 이런 차트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과 지금처럼 그래, 이 차트 급등했는데 한번 상승했을 때 초반 이쪽에 돌아가서 한번 분석해볼까? 그러면서 이처럼 한 개의 차트를 두고도 그냥 급등한 차트 잡아야 되는데 그냥 10초 만에 패스 하는 거랑, 지금처럼 5분, 10분 저야 지금 이제 정리해서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지만, 한 개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뭐 5분, 10분 또 기간 설정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마우스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한 종목을 보더라도 더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한 문제 안 풀리면 그냥 안 풀린다고 해서 그냥 바로 답안지 보지 말고 고민해보고 그럼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첫 번째 상승이 9월에 나온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은 뭐 7월 달에 첫 번째 상승이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예시였지만, 이 종목은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상승 파동이 셌었던 이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동평균선이 수렴해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상승이 9월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근 종목인 거죠. 그쵸? 네,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많은 종목을 보고서 갖고 온 겁니다. 완전 따끈따끈한 종목인 거죠. 이제 좀 보이세요? 주식대박 보좌관이 꼼꼼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는 몇 개 예시만 봤는데도 좀 보이시죠? 이번 종목도 역시나 이동평균선 저기 수렴한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이평선들이 우상향을 시작을 했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초입이네, 정배열이네, 이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조금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상승 장대 양봉에서 거래가 터지긴 했는데 장대 양봉 후에 바로 다음날 거래가 훨씬 더 많이 터진 거죠. 보통 더욱이 또 음봉이고, 다른 종목은 첫 번째 상승하는 날에서 거래가 터지고
물론 다음 날 거래가 많이 터질 수도 있지만 이런 상승이 이렇게 터지면 이어져 가야 돼요. 네. 이처럼 최근에 한 3, 4일 동안 눌리면서 올라오는 5일선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 더 갔어야 돼요. 더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거래량도 너무 차이가 나요. 네. 이 두 날. 장대 양봉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다음날 거래가 더 터질 수는 있어도 거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쩌면 급등시켜 놓고 살짝 물량을 턴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물량을 흔들면서 더 잡기 위해 거래를 터뜨렸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차트예요. 그런데 아직 얘 끝났네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횡보하면서 올라오는 5일선을 기다린 모습 그 정도로 보여요. 실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는 거죠. 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니까 한 1년 정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딱 보면 매매가 힘든 종목인 거는 딱 알아야 돼요. 왜냐고요? 거래량 때문이죠. 볼까요? 작년 11월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흐름이 나왔고 거래 터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더 가는구나. 그랬는데 웬걸 11월 중순 이후부터 거래가 죽어요. 그쵸? 12월, 1월, 2월, 3월 거의 한 3, 4개월 동안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때 11월에 매수한 사람들은 거래 터지면서 상승하니까 신용으로 샀으면 신용 물량 다 뺏겼을 거고, 그쵸? 3, 4개월 동안 그냥 손가락 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또 4월 달에 거래가 터지네요. 또 장대 양봉 2개가 나오네요. 이제 좀 가나?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4월 중순 이후에 또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 7월 말까지 5월 말, 6월 말, 7월 말 또 3개월 동안 딱히 오른 것도 없어요. 급등을 바랬는데 거래가 터져서 이때 4월 중순에. 근데 또 7월 말에 거래가 터져요. 이번엔 가나? 이때 작년 11월 고점 돌파하나? 싶었는데 또 거래가 줄어요. 8월 초부터. 또 주가도 또 장기 이평선까지 빼내요. 그리고 또 거래가 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가 터질 때 사면 3, 4개월 동안 고생시키고 거래가 터져서 이제 가는가 싶었는데 또 3, 4개월 동안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차트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매매가 단기적으로 차트가 좋다고 해서 달려들었다가 자칫 또 3, 4개월 동안 고생할 수도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왔다는 거예요. 또 딱 차트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거 급등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봤던 것처럼 이거 매매 쉽지가 않겠는데 호락호락한 종목은 아닌데 물론 추세는 살아있지만 들어가더라도 들어가 있어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와 같은 리스크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거를 알고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정말 큰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에 거래량 줄면서 조금 애매하면은 나와야 돼요. 들어가 있다면. 그쵸? 물론 조금 다르긴 해요. 이미 작년 11월 고점 돌파했고 워낙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차트고 차트가 예뻐 보인다고 해서 오늘의 영상만 보시고 덜컥 매수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이 종목의 예시 종목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수하지 말라고 해도요. 매수하시는 분이 분명 계시다는 것을 전 알아요. 제가 한두 번 강의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늘 영상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급등한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상승이 출발하는 그 초입의 모습은 그냥 깔끔하게 이동평균선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온 거구나. 편하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진짜 그 당일로 돌아가서 상승이 나온 초입으로 가서 보면 어떻죠?
미세한 부분을 찾아야만 했었고 모두 똑같지는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면 매수할 수 있었을까? 속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다시 들어보신다면, 어쩌면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셨다면 더 많이 와닿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죠? 이와 같은 차트를 많이 봐야 한다는 거죠. 또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실전에서 경험을 또 쌓아야 하겠고요. 주린이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나라면 과연 저기에서 상승 스타트 지점에서 살 수 있었을까? 페이크가 나오는 곳에서 속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등락이 컸었는데 내가 보던 다른 종목은 또 가고 있는데 과연 보유하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시 보면 더욱 실감하시면서 느끼면서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볼만한 예시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최근 차트가 아니더라도 좀 더 여러 가지 유형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 전체 알림 받기도 해 놓으셔야만 올린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